여수 MBC가 순천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순천 방문 당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순천 YMCA 사무총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대위는 역사 왜곡 면죄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도로 위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터널 화재 대응 요령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진 대표 여름축제인 함액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화려한 드론쇼와 캠핑존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 MBC의 순천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대책위는 여수 MBC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보도국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연 기자, 이번 대책위는 어떤 배경으로 출범했나요? 여수 MBC 순천 이전은 지난달 초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수 MBC가 경영구조 악화와 사옥 노후화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이전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과거 여수 KBS가 순천 방송국으로 통합될 당시 지역경제 소외 등을 겪었던 만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백인숙 여수시 의회 의장과 문갑태 부의장이 삭발에 나섰고요. 여수시도 여수 MBC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협의체 구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수 MBC 순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이전 철회를 촉구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대책위가 이제 막 출범했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떤가요? 여수 MBC 순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출범식에서 여수 MBC 존치를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조계원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MBC 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수 MBC 순천 이전은 정치권과 달리 일반 시민들의 호응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시민들이 지역 방송사 존치 여부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책위는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쌓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 MBC와의 소통을 이어가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네, 대책위의 활동이 여수 MBC 순천 이전 철회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되나요? 대책위의 의지와는 별개로 여수 MBC의 순천 이전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단의 불황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이 깊은 여수 MBC를 붙잡을 묘수가 뚜렷하지 않은 건데요. 여수시가 지역 내 여수 MBC 사옥 이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특혜 시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수 MBC가 순천으로 이전해도 획기적인 경영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대책위와 여수 MBC의 소통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로 꼽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순천 방문 당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김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관리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여순 사건을 위해 진행한 것이고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희생자들 그리고 여순 유족 같은 오랜 피해자들이 뭔가 복권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족쇄를 채우듯 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소를 지인들과 또 무죄를 호소하는 시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순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석 YMCA 사무총장의 형량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비대위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 하는 등 역사 왜곡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집시법과 공무집행 방해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져 당혹스럽고 참혹한 심정이라며 김석 사무총장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차 추돌과 질식, 폭발 위험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터널 화재 대응 요령 꼭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새어나온 연기, 눈 깜짝할 사이 터널 안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2차 추돌과 질식, 폭발, 터널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차 키는 꽂아두고 화재가 난 반대 방향으로 시선 유도 등을 따라 가야 합니다. 터널 내 전기가 나가도 시선 유도 등은 30분 동안 전원이 켜져 출구로 안내합니다. 길이가 1km가 넘는 터널에는 중앙에 비상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터널은 250에서 300m마다, 예전 터널은 6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비상 연결 통로가 있지만 주로 기계 설비나 비상 주차 공간입니다. 문은 아이도 쉽게 열 수 있고 1분 30초 뒤 자동으로 닫힙니다. 차량 대피가 필요하면 철 가림막을 뽑아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긴급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고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이쪽 문을 열어서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역 승합 차량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화재는 초기 진압이 관건.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 소화전과 소화기가 있고 곳곳에 비상전화도 있습니다. 네, 터널 안에 45m마다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소화전을 열어셔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실 수가 있으니 화재가 발생이 되면 45m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수정산 터널에 100m마다 있는 노란 대피통입니다. 안에 마스크와 산소통이 들어있어 불길과 연기를 뚫고 호흡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는 운영사마다 설치 여부가 달라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연기나 열로 인해서 차량에 계신 운전자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함을 저희가 설치를 100m 간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전자분이 하차하셨을 때 구급함에 있는 산소호흡기 그리고 마스크 각종 화재 예방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대피하시는 식으로 터널 사고를 막기 위한 꾸준한 점검과 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1년에 준공된 터널이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 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게 터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숙련된 직원들의 근무로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를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맞이할지 모를 터널 속 화재. 사전에 익혀둔 대처 요령이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맥주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강진의 대표 여름축제인 함액축제가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3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화려한 드론쇼와 무료 캠핑존까지 마련돼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53년 제주에 표류한 뒤 강진 병영성에 유배돼 7년 동안 머물렀던 네덜란드인 하멜. 강진군은 하멜의 고향에서 가져온 메가와 지역 특산 귀리를 섞어 하멜촌 맥주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이색 맥주 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첫 해 15,000여 명이던 방문객은 지난해 67,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개막 한 달 전 사전 예약에서 테이블 존이 접수 4시간 만에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올해도 이제 그만큼 이제 또 많이 준비가 됐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축제를 즐기려고. 축제장에는 치킨과 전, 과일류 등 맥주와 어울리는 먹거리를 판매하는 15개 음식 부스가 운영됩니다. 무료 캠핑존도 마련돼 체류형 즐길거리를 더했고 드론 1,200여 대가 강진 밤하늘을 수놓아 장관을 연출합니다. 입장료 10,000원으로 유명 가수 공연, EDM 파티, 1,200대의 드론 쇼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병맥주로 적용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하멜 주저장에서 만든 시원한 생맥주로 제공합니다. 강진구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 배치를 늘리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론쇼와 무료 캠핑,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된 이번 하멜 축제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진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 시민사회단체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목포 대양동과 무안 일대에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영산간 유역 환경청에 사업계획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목포와 무안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장흥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되고 있어 추가 시설은 불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폐기물 관리법과 폐촉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긴 가운데 학폭 조사 결과에 대한 늑장 발표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이며 전문 기관에 위탁해 조사하고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최대 345일 이후에 발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이 법안이 개정되면 학폭 실태조사의 취지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항만 안전을 위한 산업인 예선업과 도선업이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행정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법적 지원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영 여건 개선 등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수시가 밀폐 공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가스 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여수시는 분뇨를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업체와 대행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작업장 내 가스 농도 측정과 결과 게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관련 사업장의 유해가스 감지 시 경보가 작동하는 실시간 가스 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